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국에서 고등교육까지 마쳤어도 취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소히바 씨는 한국에 오기 전 사범대를 졸업하고 자국어 교사를 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일자리를 계속 찾아봤지만 경력을 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지난달부터 원주의 한 자활기업에서 일을 하게 됐지만 원래 해왔던 교사 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력서를 내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면접을 받아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역시 애가 셋이고 아직은 유아 중이라서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귀화한 한국명 이유진 씨는 고향인 몽골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수년간 계약 관련 업무를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는 업무 경험을 살려 일하고 싶었지만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한국어 전혀 모르니까 그것 좀 어려운 점이 또 있고요. 지금은 애들 좀 컸으니까 좀 일할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일자리는 저에게 맞는 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들처럼 결혼 이민자 가운데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의 비율은 20% 안팎입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자원이지만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합니다. 현재 지역의 고용센터 등에서는 단기 인턴을 알선하거나 직업교육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을 마친 여성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키울 만한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여건상 이런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계획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직업교육 훈련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정책은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역량 있는 인적 자원을 소화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최근 정신질환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현병을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잘못돼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에서 음악학원을 하고 있는 홍수미 씨. 홍 씨는 9년째 조현병을 앓고 있는 올해 30살인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딸은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는 등 잘 지내고 있지만 5년 전에야 조현병으로 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환자한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그런 식의 안내가 없었다는 게 처음이에요. 퇴원한 이후에 이혼의 집에 와서 생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가족이 다 감당해야 되는. 흔히 정신분열증이라고 알려진 조현병은 신경계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보는 사회 분위기 속에 보호자가 치료와 관리를 떠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발병이 돼도 가족도 본인도 인정하기 힘들고 숨기게 되고 그러면서 치료가 미뤄지면서 조기 치료가 안 돼서 만성 환자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홍 씨는 선진국처럼 조현병을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속초시 의회에서는 지역의 조현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는 문제점을 이번에 파악을 했고요. 재활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희 의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도내에는 정신재활시설마저 4곳에 불과한 데다 조현병에 대한 전문 교육과 치료 체계마저 부족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수입 연어인 대서양 연어의 양식 기술을 올해 초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수입 연어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환경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상업 양식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구용 수조에 커다란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수입 연어의 90%를 차지하는 대서양 연어입니다. 3년 전 고성의 한 양식업체가 알을 수입해 강원도의 양식 기술 연구를 의뢰했고 올해 초 국내 최초로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부화한 지 1년 10개월 만에 몸 길이 80cm, 무게 6kg까지 자라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양식업체는 양식기술 개발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대서양 연어를 생산해 수입 연어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존에 상업 양식을 했던 은연어는 성장 속도가 늦고 상품성이 떨어져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아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4천억 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보다 기술력으로 앞서가고 있는 이 대서양 연어를 산업적 가치로서 크게 성장시켜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육상 양식장에서 키운 뒤 해상 가두리로 옮겨 사육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해 특허까지 냈지만 현재 상업 양식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대서양 연어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종에 비해 공격성이 높고 성장 속도가 빨라서 토착종의 생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교잡에 따른 유전자 변질 및 전염병 전파의 우려도 있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와 업체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연어 양식의 활성화를 위해 위해 우려종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금까지 키운 2천여 마리의 대서양 연어까지 폐기 처분할 것을 요구하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연어는 4만여 톤, 금액으로는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내 소비 연어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대서양 연어의 상업 양식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국내 최초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연구 실증하는 테스트베드가 원주에 조성됩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개방형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2024년까지 130억 원이 투입돼 의료사물 인터넷기기 개발과 소프트웨어형 의료기기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제6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다음 달 말 또는 9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남북체육교류협회 등에 따르면 열흘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 일정이 8월 말부터 9월 초 또는 9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2가지 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대회는 6월 말 열릴 예정이었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며 연기됐고 7월 중순 개최설이 나오다 또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정선군이 지질 유산을 찾아가는 요리보고 조리보고 시간여행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28일까지 모두 6차례 진행하며 화암동굴과 소금강, 청령포 등 정선과 영월, 평창 지역의 지질 명소를 둘러보고 지질 전문가와 함께하는 동굴 탐험 등 체험 행사로 마련됩니다. 정선, 태백, 영월, 평창에 분포되어 있는 21개 지질 명소들은 지난 2017년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평창에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평창군은 내일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와 모두 500억 원이 투입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36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테마파크는 반려동물 놀이터와 수영장, 노령견 케어센터, 메디칼 연구센터, 국제산업전문대학 등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동해시의회가 이번 주 본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동해시가 추진하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안이 가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문화예술진흥과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같은 조직에서 추진하기 위해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번 주 열리는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정례회 때 의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해 제출 안건을 자진 철회했던 동해시는 최근 들어 오해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이번 회기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양 작은 영화관이 문화 소외지역 해소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양양 전통시장 인근 웰컴센터에 조성된 양양 작은 영화관은 지난달 18일 문을 연 가운데 한 달 동안 3,872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양양 작은 영화관은 1, 2관에 94석을 갖추고 있고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의 60, 70% 수준입니다.
강릉시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안반대기에 편의시설을 설치합니다. 강릉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석 달간 3억 원을 들여 왕산면 안반대기 멍해전망대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까지 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가 강릉 지역 저소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1, 2인 가구 150세대와 3, 4인 가구 250세대 등 모두 400세대며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2년씩 계약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